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지 시간 11일 7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증권 ETN의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랠리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이 더 커진다면서 페이스북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SNS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발언으로 어제 메타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용자가 9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창업주의자 지분의 100%를 보유 중인 파벨 듀로프는 뉴욕과 같은 서방 자본시장에서 텔레그램의 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2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이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날 2%가량 떨어진 엔비디아는 지난 8일에도 6%가량 급락한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정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AI 열풍의 대표적인 수혜주였죠.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5% 이상 급락, AMD와 메타의 주가도 각각 4% 이상 급락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7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33% 빨간불 켜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2,600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같이 빨간불 켜주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0.76% 오르면서 882선에 거래 중입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29억 원가량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주인데요. 비록 이번 주 들어서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좀 다소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급등세가 이어져 왔었고 또 그만큼의 조정이 일어난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호재가 자주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를 전반적으로 지지해줬던 반도체주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HBM 생산 규모가 작년 2023년 말 대비 2배 이상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이때 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이 경상수지를 급등시켜줬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52.8%가량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실전 정수의 매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단 경계감을 드러난 거긴 한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빠진 것도 별로 없고요. CPI 지수 발표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해요.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거 나온다고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제 이어서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좀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2% 빠졌대요. 마찬가지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건지 별 이유 없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아서 인공지능이 안 좋아서
뭐 찾아보면 악재도 있어요. 악재도 있는데 뭐 어떤 뭐 과학자는 뭐 10년 안에 인간을 죽이는 로봇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규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뭐 있는데 다 저는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IT는 더 갈 거라서. 하여튼 IT주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먼저 움직여요. 뭐 이유는 뭐 다음 주에 있을 컨퍼런스죠. 뭐 GTC 2024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GTC 2024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컨퍼런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될 애들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CXL, 온디바이스 AI, HBM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던 그쪽 애들이 될 거고요. 수혜주들은. 그리고 그게 끝나면 20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있고 26일 날에서는 mem콘 2024 반도체 학술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은 조정을 받으면 저점 매수해서 제가 계속 시장 전략을 시장 조정 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왔을 거고 IT주들은 저 죽고 나서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IT의 끝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앞으로의 시대가 계속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IT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하기. 물론 그렇다 그래서 IT가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무슨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IT주들은 조정 시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는 IT에 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주구장창 저 죽고 나서도 자손 대대로 뭐 몇백 년 동안 한 200년, 300년 동안 계속 올라갈 거니까 IT만 갖고 있으면 300년 동안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창창한데 최소한 올해는 IT주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뭐 강하게 움직이는 거 몇 개를 보면 자 네페스 아크 시스템 반도체인데 뉴로모픽이라 그래서 사람의 그 뇌를 닮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결국은 인공지능. 그래서 이건 HBM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HBM을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속도 빠른 거 이런 거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뭐 CXL도 그런 이제 속도에 대한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서는 뭐 메인보드에다가 뭐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갖다 붙였다면 지금은 칩 안에다가 그것들을 싹 다 몰아넣는 그렇게 해서 소형화 뭐 이런 개념이고 팹리스는 이제 설계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부터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개념적인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뉴로모픽은 인간의 그 뇌를 닮은 이제 반도체 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고 그쪽이 뉴로모픽으로 특히 엮여 있는 애들이 좀 강합니다. 사실 네페스 아크가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도 뭐 HBM 관련주 쪽에서도 MK전자가 이것도 어디선가 제가 추천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MK전자 여기서 추천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MK전자도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CXL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괜찮고요. 하여튼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은데 제가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며칠 전이죠. 거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전해질보다는 에코프로 이런 것보다는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좋다 그랬는데 그쪽에도 잘 가고요. 근데 거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면서 뉴로모픽으로 이제 엮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추천주로 줬던 건데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 가고 이게 뉴로모픽으로 엮인 것 같더라고요.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뽑은 종목이에요. 이날 목요일 날 뽑았더니 이렇게 급등해 있는
지금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은 여전하고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도 좋지만 뉴로모픽, 결국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순환매를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패턴을 나눠서 둘 다 좋습니다. 결국은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움직이는데 바닥에 있는 것과 떠 있는 것, 떠 있는 건 떠 있는 대로 좋고 왜냐면 강하게 움직이는 건 계속 올라갑니다. 막 계속 올라가요. 떠 있으니까 개인들이 건들지니까 더 잘 올라갑니다. 무슨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은 좀 무겁기는 해도 더 이상은 안 빠져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IT 부품주들은 계속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을 보니까 오늘 좀 흔들리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별로 안 빠졌단 말이죠.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제 0.6% 빠졌는데 별로 안 빠졌고 나스닥도 뭐 빠지다 말다가 뭐 다우존스는 떨어지다가 거꾸로 올라가 버렸고 조금 S&P도 뭐 별로 빠진 것도 없고 반도체 지수도 어제 한번 그저께 한번 크게 빠졌다 그래갖고 지금 별로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잘 버티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오늘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여기, 적게 떨어지면 여기서 돌릴 거고 어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뭐 여기도 보면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얘들 벌써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가 뭐 몇 년 동안에 계속 그랬어요. 이거를 날짜를 뒤로 더 돌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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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그래서 일본 시장은 떨어져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니라서 떨어지면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 싸 보이는 것들은 미리 좀 주워 담을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강하게 지금 몰려치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싸게 사야 되는데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단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타도 가능하고 하여튼 IT 섹터는 대마불사라 그랬죠. 물려서 흔들리고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또 신고점 가고 또 올라갈 애들이 IT인데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근데 그 타이밍이 오늘 강하게 나오느냐?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좀 봐봐요. 지금 일본 시장 오늘 급등 나와요? 아니죠. 오늘 일본 시장 뭐 5% 급등 나옵니까? 아니요. 오늘 마이너스 1.2%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고 미국 시장 어제 3% 나스닥 3% 급등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제 마이너스 0.41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CPI 지수 발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봐야 되는데 좀 관심 없다 그랬죠?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는 건 최소 마이너스 3% 이상 빠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 많이 빠졌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2% 빠지는 거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1, 2% 빠지면 며칠 뒤에 1, 2% 올라가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1, 2% 빠지는 것 갖고는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이너스 3%씩 3일 동안 빠져서 마이너스 9% 나스닥이 빠졌다. 아유,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럼 우리나라 종목들도 20%, 30% 빠지겠구나. 걱정이 되지만 나스닥 뭐 1%, 2% 빠졌던 부분들은 뭐 금방 1%, 2%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잘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현재까지 해외 시장은 급등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살살 차익 실현 나오면서 그러니까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살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살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도 뭐 급격하게 급등은 안 나오겠지만 이미 벌써 종목들이 벌써부터 움직이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할 매수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는 느낌이 아니죠. 분할 매수를 저점 매수를 하면서 적당히 가고 있다가 다시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오면 저점 매수는 때려치우고 그냥 사야 됩니다. 무슨 저점 매수예요? 미국 시장에 급등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혹은 다음 주라도 미국 시장이 3% 이상 뭐 급등을 한다. 그럼 저점 매수는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쫓아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를 좀 두고 보면서 가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간에 물려도 IT에 물리면은 살아난다라는 거는 계속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네, 저희 잠시 앞서서 이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CPI라는 큰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1%에서 2%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상승에는 또 조정이 함께 따라오는 법이죠. 이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추가로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CPI 발표를 통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저점 매수보다는 따라가는 전략 취해보시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예정된 GTC 컨퍼런스, mem콘 이런 관련 이벤트들 계속해서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올해는 IT주들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뉴로모픽을 중심으로 한 이 시스템 반도체가 현재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번호 02-32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사칭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STI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TI 먼저 오늘장에서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7%가량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3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STI는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신고가로 가 있어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HBM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장비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수급이 좋아서 지금 장 분위기에서 결국은 다음 주 되면은 GTC 컨퍼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멤콘 반도체 학술회도 있고 해가지고 뭐 계속 이런 이슈가 뭐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그러면은 HBM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흑자만 얘기 나오고 뭐 달랑 끝날 게 아니고 뭐 2분기, 3분기 계속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뭐 슈퍼 사이클, 황금 사이클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뿌려댈 거고 뭐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 뭐 등등등등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년과 내후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고점을 경신한 이유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을 보일 텐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고가에 있는 패턴들은 잘 갑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질 않으니까 아주 깨끗해요. 잘 가요. 역사적인 신고점에 있다는 얘기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깨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나는 꼭 손실을 내야겠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손실을 내고 싶으면 오늘 최고가에 사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근데 웃긴 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마치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니까 수익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신고가 패턴인 STI를 얘기를 하는데 일전에서도 한미반도체에서 신고가 패턴으로 들였는데 금방 또 40% 수익이 나왔듯이 그래서 IT 섹터들이 다시 힘을 다음 주에서 내면 그러니까 아직은 힘을 낼 자리는 아니에요. 어제 빠졌다고 좀 반등 나오는 것뿐 그래서 다음 주에서 힘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또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고가 패턴인 STI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STI인데요. 현재 신고가 패턴 보이고 있고요. 저희 이제 매수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시세 분출해 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럼 저희는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3월 4일 이오테크닉스 20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5일 퍼스텍은 수익률을 발생시키지 못했고요. 3월 6일 휴니드는 7,300원, 3.01%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월 7일 한일단조는 아쉽게 수익률 기록하지 못했고요. 3월 8일 LX세미콘은 78,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0.1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83.79% 나왔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셨죠?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는 5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벌써 하루 만에 0.75% 수익률 달성해서요. 총 누적 수익률은 1,383.79%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의 표적 종목들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제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한국항공우주, 오늘 계속해서 AES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어제 들었던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가 좋은데 어제 항공 섹터들, 그다음에 방산주들이 강해서 좀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렸던데 가격이 들어왔어요. 어제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자,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고거를 돌파를 할 패턴은 맞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근데 오늘 방산주들이 죄다 빠집니다. 오늘 IT 섹터가 강하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강하니까 오늘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죄다 4%씩 떨어지다 보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죠. 일단 시가총액 5조짜리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보니까 갖고 있다면 오히려 떨어지면 이건 한 5만 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우리 얘는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도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다. 물론 IT가 더 좋기는 해요. IT가 주도주고 이슈도 더 빨리빨리 더 나오고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왜냐면 시가총액 5조짜리보다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IT 반도체 부품주들이 더 빠르겠죠. 움직임은.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5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 그러면 가져가면 나중에 6만 원, 7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방산주니까 이거는 흔들리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오도록 할 거고요. 자, 급등 명중 종목 SK하이닉스부터 오늘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자, 어제는 IT주들이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어제 5% 빠진 애들도 있었고 10% 이상 빠진 애들도 보였고 IT 부품주에서 뭐 대체적으로는 어제 한 3에서 한 5% 정도 흔들린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하이닉스도 어제 좀 빠졌었죠. 오늘도 힘은 못 내네요. 어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정도 빠졌고 오늘은 그냥 옆으로 행보. 그래도 IT 섹터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20만 원 올해 볼 때까지. 세게는 30만 원까지. 그래서 하이닉스 12만 2천 원에 8월 7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판다 그래서 떨어지고 산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지수가 떨어질 생각은 없고 미국 시장도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일본 시장도 떨어졌다가 해도 다시 또 신고가로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 장도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2,700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때에 맞춰서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장기 투자로 보유하셔도 돼요. 올해까지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어제는 잘 올라갔는데 오늘 드디어 조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5일선 이탈의 조정의 모습이죠. 수익이 112% 대형주 치고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여기서.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절반 이상. 이미 벌써 팔았겠죠. 이미 벌써 수익이 이게 작년 10월 10일 날 여기서도 팔았을 거고 여기서도 팔았을 거고 뭐 여기서도 팔았을 거고 그래서 팔고 이미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시 뭐 12만 원 내려와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장기 투자로 100만 원 갈 때까지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은 거는 12만 원, 10만 원, 뭐 혹은 9만 원으로 내려가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팔았잖아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이거를 9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걸 내밀어둬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지금 5일선 이탈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내밀어둡니까? 팔아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1억어치를 샀어요. 9천만 원, 9,500만 원을 팔았어. 500만 원 남겨놨어. 그래서 9,500만 원 중에서 수익이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원금이었는데 그 1억이 됐어요. 그럼 9천만 원을 팔면 그러면 4천만 원은 수익을 챙기고 5천만 원 원금이고 그럼 1,000만 원 혹은 500만 원 남겨놓은 걸 가지고 그냥 끌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1억 원에서 수익은 딱 2만 원 받는데 1억 2만 원 됐는데 1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밀어나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5일선 이탈 나오면 이게 조정받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뭐 100만 원 가더라도 이 수익을 많이 본 사람, 5천만 원 원금이었는데 4천만 원 챙기고 1,000만 원 중에서 나 1,000만 원도 부담이 된다. 그럼 900만 원 또 팔아요. 그럼 100만 원 남겨놓고 알아 모르겠다. 이 100만 원 남겨놓은 거를 나중에 해서 이거를 1,000만 원 올라갈 때까지 난 내비로 두겠다. 그런 사람들은 보유가 되지만 지금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이걸 뭐하러 갖고 있냐 얘기예요. 조정받을 건데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5일선 이탈이 나왔으니까 수익 나신 분들은 부담이 안 되는 금액만 남겨놓고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 조정 나오면 며칠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LIG 넥스원 AS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어제 얘기했던 거지만 이전에서 이거를 추천했던 거는 47,350원 12월 6일 날 여기였었던 거고 이미 여기 올라올 때 팔았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팔았었어야 돼요. 이미 절반을 여기서 팔고 이미 3% 5% 수익 났을 때 절반을 팔고 또 올라갈 때도 또 절반을 팔고 또 올라갈 때도 팔고 그래서 마찬가지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이거 흔들리는 거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산 사람들은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미 팔고 남겨놓은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어제 샀는데 비중이 작다. 그러면은 5만 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때 추천했던 것랑 어제 추천했던 거랑 대응 방법은 다릅니다. 수익이 나서 판 사람과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과 그다음에 어제 사서 물린 사람과의 대응은 당연히 달리해야죠.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최근에 추천했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수익이 많이 났어요. 47.5%면은 팔고 욕심이 많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뭐 1,000만 원 샀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1,000만 원씩 샀는데 500만 원은 남겨놓으면 되지만, 근데 이게 1,000만 원 샀으면 500만 원 남겨놓는다라는 게 생각을 해봐요. 5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면 50% 쓰면 50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100%면은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고. 그럼 1,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남겨놓으면 700만 원을 챙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700만 원은 아니죠. 맞네요. 그렇죠? 750만 원을 챙긴 거죠. 이제 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챙긴 거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다시 여기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1,000만 원어치 샀어요. 47.5%인데 이제 50% 수익 났다고 칩시다. 그럼 1,50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500만 원만 남겨놓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절반을 팔아놓고 그러면 의미상으로 절반은 사실 750만 원이 많은데 이거 맨날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귀찮게. 그래서 그냥 500만 원만 그러니까 절반 500만 원을 남겨놓다라는 얘기는 1,000만 원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1,000만 원을 챙겨놓고 500만 원만 이게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남겨놓든 750만 원을 남겨놓든 요거의 기준은 그냥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았을 때 보유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50% 정도 수익 났으니까 저는 그냥 욕심이 없으니까 저는 조금만 가져갈래요. 그러면 몇 프로를 팔면 된다? 80% 팔아도 되고요. 99%를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1,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 사람 기준으로 1,500만 원 됐으니까 100만 원 남겨놓고 1,400만 원을 챙겨놓고 100만 원 갖고 가는 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다 팔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다 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오지거대를 남겨놔야 이게 나중에 500%, 1,000% 혹은 2,000%, 8,000% 올라갈 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BM처럼, LNF처럼, 코스모 신소재처럼, 코스모 화학처럼 나중에 3,000%, 4,000% 올라갔다고 자랑하려면 오징어 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50%, 이거 너무 좋은 전략이거든요. 절반을 팔아도 됐든 아니면 80%를 팔아도 되든 90% 팔아도 되든 팔고 나서 일부 비중은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추세는 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깨지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기,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전저점 자리.
그래서 대략 2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오징어 다리는 소중하게 보유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해서 하나도 안 판 사람들한테 2만 원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는 이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고 수익이 최소한 47%가 났거나 아니면 재작년에 2022년도 11월 달에 추천했을 때 기준으로 600%가 수익이 난 사람들은 그걸 설마 그걸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겠습니까? 90%를 팔았든 95%를 팔았든 80%를 팔았든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놨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한가를 맞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하한가 맞으면 어때요? 2만 원으로 하한가 40%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되지.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로 가지고 갑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서 종목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이라고 주는 건데 싸게 사서 수익이 나면 팔면 대응하기가 편하잖아요. 하한가를 맞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대범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간 사람들한테는 더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또 세경하이테크. 세경하이테크.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게 반도체는 아닌데 수급이 좋아서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이게 이제 핸드폰 그쪽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데 흐름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더 올라가서 17.4%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9,000원, 만 원까지는 도달하려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미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다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것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부담이 되는 종목인데도 안 빠지고 잘 버텨요. 그래도 43.7% 마찬가지 90%를 팔든 95%를 팔든 99%를 팔든 50%를 팔든 일부 비중만 가져가는 것만 인정.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좀 받으면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조정을 받질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STI로 가겠습니다. 자, HBM 관련주 STI. 자, 차트는 신고가 패턴이고요. 뭐 사실 뭐 이 가격에 쫓아 들어가도 수익은 날 것 같기는 해요. 역사적인 신고점에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왕이면 좀 싸게 사시는 게 좋고, 뭐 오늘 일본 시장이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 급등 안 하잖아요, 오늘. 오늘 만약에 오후장에서 일본 시장이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3% 급등이 나온다. 그럼 쫓아 들어가도 됩니다. 그는 매수 가격을 높여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 뭐 급등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뭐 유럽 시장이 급등이 나왔기로 했어요. 뭐 일본 시장이 급등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시고 신고가 패턴이긴 한데 신고가 패턴은 또 신고가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장중에 좀 싸게 지금 38,000원 정도? 38,000원 정도로 오늘 장중에 저점으로 내려오면 공략이 가능하고 오늘 일본 시장이 오후장이 좀 더 밀리면 얘도 좀 밀릴 겁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신고가 패턴이고 자, 수급을 잠깐 보면 수급이 여기 봐봐요. 기관들이 맨날 사죠. 금융투자 맨날 사죠. 보험도 맨날 사죠. 사모펀드 맨날 들어오죠. 연기금도 여기 보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은 요즘 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짱짱해요. 그럼 얘네들이 신고가로 간 상태에서 떨어지면 얘네들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보냐? 바보 아니거든요, 얘들. 개인 투자자들은 요즘에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다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흔들려도,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은 그런 데서 장점이 있죠.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만약에 사면 물릴 수 있어요. 물려도 그 신고가 패턴은 물릴 수 있는데 다시 수익으로 바뀝니다. 한미반도체처럼.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 있고, 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차트를 아까도 LX 세미콘 지난주에 추천했던 건데 이거는 바닥에 있죠. 얘는 물릴 걱정은 없어요. 근데 잘 안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서 나는 물리기가 싫다. 뭐 나는 깨지는 게 싫다. 근데 급등은 별로 필요치 않다. 수익만 조금씩만 나면 된다. 그러니까 깨지기는 싫고 수익이 나고 싶다. 은행 이자처럼만큼만 올라가주면 된다. 뭐 이런 관점이라면 LX 세미콘 같은 이런 바닥에 있는 패턴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이슈 트면은 얘네들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원이가 IPS 움직이듯이. 원이가 IPS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20% 이상 급등했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그러다 바닥에 있다가 급등하는 그런 이제 흐름, 그러니까 깨지기는 싫고 수익 나고는 싶고 그럼 LX세미콘이 유리하고 아니다. 저는 흔들려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뭐 빠지면 어떠냐? 뭐 20% 빠져도 결국 20% 올라가 30% 올라가서 수익만 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고가 패턴을 공략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수급도 좋으니까 뭐 크게 흔들리면 더 사면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싸게 많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는 종목이고요. 얘도 시가총액이 6천억이나 되는 종목이니까 아주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STI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STI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도 됩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에 저희 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이스텍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살펴보자면 0.61%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을 열어놨습니다. 어제는 그냥 닫아놨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자리가 있는데 이거 열어놨는데 금방 또 닫힐 것 같으니까 꽉 차 닫힐 것 같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스텍. 자, 반도체 장비면서 OLED 장비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수렴형으로 만들고 있고. 뭐 10,000원 돌파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나올 것 같은데 12,000원대니까 이전에 한 4년, 5년 됐네요. 보유하신 지.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5,000원까지도 버텼었네요. 12,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그러니까 반토 막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0%까지도 버텼던 분이 이거를 뭐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버티세요. 뭐 이때까지 이거까지도 버텼는데 뭐 이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못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1년, 2년 가져가다 보면 수익으로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세요. 어차피 5년 동안 길게 보셨던 거니까 향후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서는 지금까지 고통의 시간을 지났다면 고통보다는 좀 좋은 상황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IT들이 좋기 때문에. 얘는 이제 OLED 장비 쪽으로 이슈가 있었던 애라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약한 게 좀 근데 OLED 장비주들도 뭐 갈 때 되면 갈 거예요. 쟤네들도 지금은 다 CXL, 온디바이스, AI, HBM, 뉴로모픽 이쪽 애들 위주로 움직이지만 뭐 OLED 장비주들도 때가 되면 움직일 때가 되면 얘네들도 이슈가 돼서 올라갈 때가 되면 얘들도 크게 갈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대주전자재료요. 한국 대주전자재료? 예. 대주전자재료. 이거 어제 저녁에 상담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젠가 그죠? 예, 그런데 선생님이 네. 9만 원 되거달라 전화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랬었나요 어젠가? 예. 9만 원 왔네요. 예, 9만 자, 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3월 7일 날에 샀어요. 10%. 10%. 8만 원에 10%래 원가가요. 그래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예. 어젠가 그저께서 제가 이걸 상담해주고 나서 나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좋은 얘기 하면서 예,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만 9만 원까지도 원대에서 다시 전화하라고. 그죠. 9만 원대에 제가 전화하라 그랬고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지금 뭐 일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조정이 나와도 세게 조정을 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정이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얘도 지금 바닥에 있던 종목이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미리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 정도 왔을 때 분할 매도를 노려보시고요. 지금 9만 원에서는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만 원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상담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0만 원까지 바로 있어도 될까요? 네, 10만 원부터 분할 매도.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중간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 저희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도 됩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처럼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I고요. 매수가는 38,000원 짚어드리겠습니다. 1.95% 현재 역시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여전히 빨간불 켜주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높여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없는지 저희 전문가님께 말씀 한마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잘 살펴보면, 자, 차트부터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어제 흔들린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빠져도 많이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커요.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도 지금 이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진 건데, 하루 이틀 정도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또 다시 급격하게 또 반등을 또 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걔네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빠질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빠지면 종목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럼 코스닥이 뭐라고 있어요? 뚫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조정받아라. 일본 시장 조정받아라. 우리는 안 떨어지겠다.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지금 되게 강하니까 좋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도 말 징글징글 안 듣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 시장 징글징글 하거든요. 근데 종목들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들이 그 좋은 애들을 그래 너네들 여태까지 하던 거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하던 게 뭐예요? 쟤네들 떨어지면 반도체주도 10% 2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좀 싸게 10% 20% 싸게 좀 건져가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공개 방송에서 아직은 뭐 이렇게 쫓아붙을 차례가 아니다. 뭐 조정받으면 뭐 싸게 내려오면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근데 지금 느낌이 뭐냐면 안 떨어지겠다고 지금 차트랑 대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차트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우리 안 빠질 거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싸게는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싸게 들어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반도체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사면 되는데 전략을 오늘도 공개 방송은 장 끝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장중 공개 방송 없으니까 여기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었던 STI처럼 이렇게 신고가권에 있는 패턴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이미 고가 또 돌파가 돼 있는 이런 애들을 장중에 저점 매수를 해서 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든가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에요. 떠 있는 애들을 장중에 분차트를 보면서 대충 여기서 사든가 아니면은
LX 세미콘처럼 얼마나 만만합니까? 얘도 시스템 반도체예요. 지금 뭐 테크윙, 그다음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 물론 얘네들은 뉴로모픽으로 특별히 엮였기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걔네들도 시스템 반도체고요. 얘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순환하면은 이런 애도 가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 LX 세미콘처럼 많이 안 올라간. 그래서 어쨌든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반도체주들은.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뉴로모픽하고 많이 엮여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라든지 칩 설계 뭐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생산, 설비 이런 쪽의 반도체 부품, 후공정, 전공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섹터가 달라요. 그쪽 애들도 강하고, 근데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게 크지 않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아예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하는 방법, 아니면 좀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중간시황 짚어 다시 중간시황 짚어보셨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마크로젠 함께 보실 텐데요. 유전체 분석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25,900원, 보유 비중은 5% 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흐름 보시면 4.06%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뭐 제약주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주식은 테마를 만드는 애들도 세력이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는 애들이 돈 넣고 땡기면 올라가는 게 테마니까. 그래서 지금 마크로젠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앞에 거래량 봐봐요. 거래가 들어와 있죠. 패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야 여기를 돌파를 하는데 아직 그 모양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양봉을 들어주니까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면 돌파가 되고, 거래가 안 실리면 25,000원, 26,000원 정도에서 파시면 됩니다.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25,900원 딱 걸리는 자리네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빌딩처럼 높게 쓰면 수익이 나면서도 더 돌파할 때까지 내버려두면 된다는 얘기고, 빌딩처럼 쓰지 않고 요 정도 여기에 미치지 않게 대충 실리다가 말게 되면 그냥 수익권역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물론 팔고 나서는 조정받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살 때는 21,000원 이하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XM입니다. IT 성능 관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의 상황 살펴보시면 0.63% 좀 약세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2,3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매수가는 2,850원 말씀해 주셨고 15%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2,850원에 15%면은 손실은 대략 16% 정도 되시고, 일단 거래가 차트를 보니까 거래가 한번 실렸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좀 하나 둘 셋 네, 한 4개월 조정받았죠. 그 거래가 한번 실렸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2개월이죠. 그런데 이때처럼 2개월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IT주들이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빨리 이번 달에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로 봐요. 빨리 이번 달 돌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패턴으로 보면 4개월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이번 달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일단 다음 주에서 반도체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다 강하게, 아직 뭐 이렇게 강하다란,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면 강한 건 맞는데 전부 다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일부만 강한 느낌입니다.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애들 일부만 좀 강한 흐름이니까 전부 다 강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늦춰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아갖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익으로 잘 올라오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공개 방송을 장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장 마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시장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4시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끝나기 전에 오늘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받을 시에 저점 매수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가 GTC 2024를 앞두고 강세를 보인다는 점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STI고요. 매수가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